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미국의 이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미국 이외에 뭐 다른 국가들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 아시겠지만 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두 번째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를 지금 파면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선고로 인해서 지금 그 대통령 거리위에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늦어도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이때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그 뽑혀야 된다라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이런 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죠. 예, 이런 부분에 인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이렇게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금 급락을 했지만 작년 12월 달 여기에 저점을 아직은 깨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피의 모습도 보시면 오늘 거의 뭐 급락을 하기보다는 0.86% 하락으로 마감했고, 지금 12월 달, 작년 12월 달의 저점은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때 최근에 이 모습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예, 지금 현재 모습은 미국 증시의 모습 대비해서는 조금 더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이 어제 거의 6% 급락하고 현재 오늘도 5%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미친 듯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모습은 지금 작년 12월 달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2%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지금 빠진 게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고, 오늘도 또 5% 넘게 급락을 하다가 지금 4% 급락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더 심합니다. 어제 무려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 오늘도 거의 8.6%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미국의 모습이 지금 어제 나온 그 기사를 보시면 M7, 그동안 제일 잘 나갔던 이 M7 종목이 최대 9% 넘게 폭락을 했고,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가 이렇게 급락을 했고, 나머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급락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시장은 코로나19 때 이어서 5년 만에 패딩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3일, 어제 급락할 때 지금 하루 만에 3조 1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5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거의 2천조,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한 3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300조 정도 되죠. 근데 미국은 하루 만에 4,500조가 날라갔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이 두 배의 큰 시장이 지금 하루 만에 지금 시가총액이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020년 코로나 때죠. 6월 이후에.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은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영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 관세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큰 거는 관세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JP 모건의 이런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1.5% 정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을 누를 수 있다. 당연히 경기 침체죠. 이런 상황은. 그리고 UBS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 발표 이전에 이미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했다. 근데 이게 상호 관세 여파로 인해서 이제 기술적인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 증시를 이렇게 지금 폭락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골치 아픕니다. 지금은 이미 손절 라인을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인내,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를 보시면 중국에 34%를 때렸고 유럽연합에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우리나라 25% 정도 때렸다. 태국도 한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그러면 지금 중국과 유럽연합, 나머지 국가들도 이 상호 관세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많이 때린 건데, 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시장이 패닉에 빠졌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똑같이 34% 관세를 때리고 있고, 지금 유럽연합도 보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금 이런 게 크게 악재로 지금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을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나라의 증시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폭락이다, 폭락.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도 고점 대비 한 7% 빠지고 있고 프랑스도 고점 대비 한 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아 증시, 뭐 유럽 증시 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지금 조만간에 이제 반도체 관세도 시작한답니다. 반도체 강국은 우리나라죠. 한국. 또 반도체가 좀 타격을 받으면 좀 이게 돼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렇게 경기 상황도 또 어려울 수 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7조 달러, 나도 약 1경 168조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로 인해서 미국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금 낙관하고 있고, 미국에서 공장 지서 그리고 제품 만들면 관세가 없어.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라는 소리죠. 투자. 그러면 관세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면은 미국에 엄청난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호 관세는 결국에는 협상용 카드입니다.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관세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지 않았어요. 막 5% 때리고 2차적으로 뭐 10% 때리고 이렇게 때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2기 때는 관세가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0% 넘게 때리고 있고 유럽도 20% 넘게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는 떨어지는 이 관세 때리는 폭이 훨씬 더 커졌다. 근데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는 어, 미국의 그동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 이걸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심하게 지금 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 자유무역 80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동안은 이제 자유무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보호무역주의. 유럽은 유럽대로,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각자 나라들이 지금 도생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명 행정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수정 권한이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보복을 하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비호혜적 무역 관행을 시정한다. 요거 이 핵심입니다. 시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 국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면 미국에 도움되는 조치를 한다고 하면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 이게 협상 카드로 지금 상호 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행정명령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니네 우리나라하고 지금 협상하면은 관세 인하시켜 줄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먼저 맞았던 캐나다하고 멕시코죠. 미국의 위 아래에 있는 국가죠. 여기는 지금 미국과 관세 감면 등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그래서 일부 성과를 거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협상용 카드로 지금 이런 상호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도 지금 협상에 나서려면 미국산 LNG 수입 등에 이걸 늘려라는 거죠. 미국에 도움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무역 적자 불만을 덜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용할 만한 합리적 내용을 파악해서 미국에 제시를 해야 된다. 미국의 결국엔 이런 관세 같은 경우는 협상용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러한 그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관세를 때리고 경기가 침체에 이르기까지는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크게 빨리 성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세게 때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트럼프 1기 관세 정책과 S&P 500 지수 변화를 보시면 2017년 12월 달부터 2020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세를 이렇게 때릴 때는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한번 조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을 한번 하죠. 조정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향한다. 저는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은 지금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이런 관세도 이렇게 적당히 때리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때리면서 이런 관세로 인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할 때 이는 모두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시간으로 버텨야 됩니다. 버텨내고 또 버텨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에 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 중시 중에서도 기존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배트맨 있죠. BATMMAAN 네, 브로드컴,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이러한 그 배트맨 종목들이 미국을 이끌어 갈 것이다. 미국 증시를. 그리고 이게 바로 AI 혁명과 관련된 주식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 지금은 잘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인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까지는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 다른 국가들이 미국한테 협상을 할 것이고 그 협상으로 인해서 주시장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